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5년 기준 미국 은퇴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의 최대 월 지급액이 5,108달러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약 6만 1,000달러에 달하는 큰 금액이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받는 은퇴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학업을 지속하는 한 사실상 무제한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유명 배우를 사칭한 딥페이크 로맨스 사기에 속아 40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타주에서 활동하던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신 씨가 콜로라도 출장 중에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1998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해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등 총만 박는 음악가였습니다. LAFC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가 LA 다저스 홈 경기에서 완벽한 시구로 현지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 경기 시구자로 나선 손흥민은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을 던져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다저스 투수 블레이크 스넬은 글러브를 움직일 필요가 없는 완벽한 투구였다고 극찬했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 은퇴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의 최대 월 지급액이 5,108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연간 약 6만 1,000달러에 달하는 큰 금액이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받는 은퇴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퀴니피액 대학이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유권자 1,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찬성은 3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해당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로 정당별로는 민주당 유권자의 75%가 반대, 지지율은 18%에 그쳤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니애폴리스 카톨릭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23세의 로빈 웨스트먼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학교 교회 창문을 통해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8살과 10살 어린이 2명이 사망했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을 카톨릭 신자들을 겨냥한 중호 범죄이자 국내 테러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남긴 유서와 유튜브 영상을 분석하며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유서에는 신은 어디에 있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성 정체성을 바꾸려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 정체성이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새 학기 첫 주 미사 중에 발생해 더욱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는 조기를 개항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학업을 지속하는 한 사실상 무제한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일부 유학생들이 영원한 학생으로 남아 미국의 관대함을 악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국토안보부의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학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유학생들이 이미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행정장벽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협회는 이번 규제가 미국 유학을 꺼리게 만들어 결국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유학생 수 감소는 대학의 재정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더 높은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 대학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60대 여성이 유명 배우를 사칭한 딥페이크 로맨스 사기에 속아
40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인 에비게일 루발카바 씨는 페이스북에서 스티브 버튼을 사칭한 사기범을 만났습니다. 사기범은 메시지는 물론 딥페이크 영상까지 보내며 이 여성을 속여왔습니다. 이들은 관계가 발전했다는 믿음을 이용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루발카바 씨는 모아둔 현금 8만 1,000달러를 모두 보내고 심지어 가족의 콘도까지 35만 달러에 급매해 송금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불과 3주 만에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알게 된 여성에 따른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미 콘도는 되찾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충격으로 루발카바 씨는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딥페이크 사기가 실제와 매우 유사해서 속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FBI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말고 과하게 완벽해 보이는 상대는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유타주에서 활동하던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 씨가 콜로라도 출장 중에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1998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해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등 총만 박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관광비자로 입국을 한 뒤 25년 넘게 서류 미비 신분으로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6년 전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되면서 다카 체류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이번 체포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신 씨의 아내는 남편이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동료 음악가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0, 50대 중년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인 중년의 위기를 겪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이러한 전통적인 패턴이 깨지고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층이 가장 큰 불행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중년의 위기 개념이 청년의 위기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트머스대 블랜치 플라워 교수팀은 44개국 데이터를 분석해 학술지 플러스1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이 패턴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젊은 층의 불행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젊은 층 집중형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연구진은 젊은 층의 정신 건강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스트레스, 불안, 자살, 충동 등이 심각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낮은 일자리의 질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AFC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가 LA 다저스 홈 경기에서 완벽한 시구로 현지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 경기 시구자로 나선 손흥민은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을 던져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다저스 투수 블레이크 스넬은 글러브를 움직일 필요가 없는 완벽한 투구였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날 다저스 스타디움에는 손흥민과 오타니 쇼헤이를 보려는 팬들로 5만 명에 가까운 관중들이 몰렸습니다. 손흥민은 시구 후 VIP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며 오타니의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 은퇴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의 최대 월 지급액이 5,108달러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약 6만 1,000달러에 달하는 큰 금액이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받는 은퇴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 수령액이 평생 소득과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대 연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회보장연금은 은퇴자의 생애 최고 소득을 기록한 35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기간 중 소득이 없는 해는 0으로 처리되어 평균을 낮추게 됩니다.
또 매년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임금 기준 상한선을 35년 동안 꾸준히 채워야 합니다. 이 상한선은 17만 6,100달러이며 이 금액 이상을 벌더라도 연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재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은 법적으로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늦게 받을수록 매달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특히 최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해야 합니다. 70세까지 미룰 경우 매년 약 8%씩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퀴니피액 대학이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유권자 1,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찬성은 3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해당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로 정당별로는 민주당 유권자의 75%가 반대, 지지율은 18%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56%가 지지를 하고 37%는 반대한 것으로 응답됐습니다. 응답자의 50%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믿는 반면 3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유권자 10명 중 6명이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원조를 반대한다고 보도하며 가자에서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절반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정체성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국은 40개 주와 6개 미국령 지역에 서한을 보내 60일 내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 대행은 이번 조치가 아이들을 잘못된 이데올로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기금이 개인책임 교육 프로그램의 승인 법령에 어긋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데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주에서는 아동가족국 보조금으로 학생들에게 성정체성이 생물학적 성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가르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는 수정 요구를 거부해 약 600만 달러의 연방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지속하는 학교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더 비리브먼트 진이는 사별한 사람들의 슬픔을 치유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회기 영상 시청과 소그룹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국 내 400개 이상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고 임상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유족들에게는 이상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연구조사에 따르면 참가자의 96%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93%는 슬픔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참석자 중 79%가 신앙에 대한 마지막 선택 세션에 참석했고 이들 중 95%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은 그러나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면서 선선한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9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13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3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린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면서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